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가 굉장히 꾸준하게 잘 팔고 있는 모델인 카니발의 부분 변경 모델,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가 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미니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 브랜드, 특히 일본 브랜드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해 오고 있었죠. 오디세이라든가 시에나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국내 브랜드, 특히 현대와 기아는 그런 것들을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도 잘 팔리니까. 워낙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특히 요 버스 전용차로하고 함께 워낙에 잘 팔리는 모델이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전동화가 조금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왜 안 하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드디어, 진짜 드디어라고 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좀 간단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왕복 다 해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시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시승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조만간 그냥 카니발, 요 부분 변경된 카니발의 내연기관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한 번씩 더 타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 번씩 더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한 느낌 정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워트레인이 1.6 터보입니다. 1.6 터보 파워트레인, 이 엔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여러 모델들, 꽤 큰 모델들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이 파워트레인으로 이 큰 차, 그리고 이 무거운 차 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무게가 꽤 나가요. 여기 지금 재원표가 있는데, 무게, 공차 중량,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7인승 모델이거든요. 2165kg이에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는 조금 좀 등치가 크다 하는 차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들이지만, 조금 작은 사이즈로 가면은 전기차에 준하는 이 무게거든요. 조금 가벼운 전기차에 해당을 하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데 1.6 터보로 괜찮을까? 라는 그런 우려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디젤 엔진 때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2리터 디젤, 지금은 이제 2.2리터 디젤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 2리터 디젤 엔진을 쓰고 있을 때 이 엔진으로, 이 배기량으로, 아무리 그때 당시에 디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터보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디젤 엔진에다가 아무리 토크가 센 디젤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배기량으로 이 무거운 차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연비가 굉장히 좋은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그 연비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에다가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를 장착을 해놨으니까 전기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잘 나가기는 하겠지만 배터리는 쭉쭉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곧 연비 얘기죠. 복합 연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은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가지,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엔진의 배기량이 적으니까 되게 조용해요. 이거는 진짜 그동안의 카니발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왜냐면은 2.2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토크는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 토크를 바탕으로 해서 차를 끌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들, 우렁찬 소리들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3.5 가솔린이었잖아요. 배기량이 상당히 커요. 그렇게 배기량이 크면은 어지간하게 세팅을 잘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 뭐 이제 그 세팅이라는 거는 방음 세팅이거든요.
다른 3.5L 엔진,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모델들도 보게 되면은 이게 차가 안에 방음을 잘 해놔서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거지, 엔진룸 본인만 딱 열어서 봐도 소리가 꽤 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카니발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엔진 소리가 꽤 났었어요. 실내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밖에서 들었을 때 하는 것들, 그냥 뭐 스포츠카나 뭐 그런 거랑은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배기 사운드 같은 거, 엔진이 이거는 배기량이 좀 큰 엔진이 들어갔구나 하는 느낌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들, 그런 사운드들도 꽤 느낄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배기량도 낮고 전기 모터가 개입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차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흡음재, 차음재 같은 것들을 더 보강을 한 것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조용한 느낌들이 지금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을 사고 싶은데, 가족을 위해서 카니발을 사고 싶은데 이 소리라든가 밖에서 요 차음 같은 것들, 정숙성이 떨어져서 우리 애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 그랬던 분들에게는 분명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지가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무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은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 한 50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5L 가솔린 7인승 모델의 무게가 지금 보니까 2115kg 정도 돼요. 아까 이 차의 무게가 2165kg 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딱 한 50kg 정도, 조금 마르신 분들, 저의 기준으로 하면 제 반이에요. 조금 마르신 분들이 한 명 더 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그런 무게 차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배터리나 뭐 전기 모터나 추가적인 장비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엔진의 배기량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고 나가는 거, 일상적인 주행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나가는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 오늘 투싼 시승차를 타고 여기 행사장에 왔는데, 투싼보다는 조금 더 둔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가벼운 차들 혹은 세단 모델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 잘 나간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카니발의 주행 모습들, 그런 성능들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유로 들어오면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뜹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2.5단계, 2.8단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제조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셀프 자랑을 하기 위한 마케팅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뭐 2.5단계, 2.8단계 뭐 그런 단계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2단계보다는 위에 있고 3단계, 완전히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그것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확실히 2단계보다는 더 위에 있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각도가 크게 들어가 있는 이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물고 가주는 것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차선의 중앙을 맞춘다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그런 모습들도 좀 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HDA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차선 변경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 HDA2가 적용된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기는 했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느려요. 이거는 사실 근데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속도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한데, 한국 사람들의 요 빨리빨리의 성격에 비교를 한다면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 속도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둔하게 넘어간다라는 느낌들이 있는데, 요 카니발의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속도로 넘어가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런 차들이 뭐 조금 과격한 운전자분들 하시듯이 칼치기를 하듯이 이렇게 막 휙휙 넘어가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든가 차선을 변경을 해준 속도라든가 반응의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HDA2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카니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적절한 속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될 수도 있는데, 차의 성격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좀 다른 카니발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들은 카니발에만 적용된 것도 아니고 카니발에 최초로 적용된 것들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e라이드라는 기능과 e핸들링이라는 기능, 그리고 EHA라는 기능이에요. 이 EHA라는 기능은 Electrically Evasive Handling Assist, 굉장히 힘든 용어를 축약을 해놓은 그런 기능입니다. 뭐냐면은 e라이드나 e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철을 넘어가거나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을 넘어갈 때 전기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을 해서 울컥거림 같은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딱 앞쪽이 내려갈 때 전기 모터를 살짝 역토크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즈 다운이 크게 되지 않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노즈 다운이 확 세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반대로 뒤쪽에 바퀴가 내려갔을 때는 순 토크, 앞으로 가는 토크를 조금 살짝 확 줘서 쿵 하는 것들이 없어지게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너를 돌거나 골목길에서 크게 돈다거나 유턴을 한다거나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을 여러 번 돌려야 되죠. 근데 이렇게 큰 차 같은 경우, 특히 거기에다가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까지도 조금 무거운 차다 그러면은 이거 돌리다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들을 모터로 보조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모터가 먼저 막 휙휙 돌려버리는 그런 기능들은 아니지만, 이게 돌린다고 했을 때 토크가 걸리네, 조금만 더 힘을 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향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핸들링하고 이 e라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나 소렌토 쪽에도 먼저 적용이 됐었던 기능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용된 차하고 적용이 안 된 차하고를 연달아서 타보면은 이 기능에 대한 편의성이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니발처럼 진짜 길고 폭도 상당히 넓은 차에 해당을 해요. 생각보다 이런 차들을 타면서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EHA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이름의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전방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던 운전자가 갑자기 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그럴 때 잽싸게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서의 분석을 보면은, 야, 저 운전자는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이다. 왜? 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이어에 접지력을 만들고 그 접지력을 살린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서 접지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움직임들을, 그런 것들을 차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일하기에는 좀 그렇고,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운전자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차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카니발도 따라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뭐 물론 포터, 봉거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차들이 안정성이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차가 아닙니다. 뭐 충돌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고속으로 쫙 달려보면은 옆에 있는 카니발을 한 번씩 쳐다보게 돼요. 나는 이게 이렇게 불안한데 저 차는 어떻게 저렇게 달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는 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서포트를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에서의 위험성들을 확연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카니발 같은 경우 뭐 택시 같은 것들 의전용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 연예인분들 많이 쓰잖아요. 스케줄, 바쁜 스케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뭐 매니저도 타야 되고, 매니저는 뭐 보통 운전을 하시겠지만 매니저도 타야 되고, 스타일리스트 타야 되고, 뭐 누구 타야 되고, 그룹이라면은 멤버들 타야 되고, 그렇게 많이 탄 상태에서 사실은 과속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뭐 이야기를 한다면서 뭐 그렇게 과격하게 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확연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안 타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굳이 한 이유가 이 차를 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속감이나 이런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파워트레인이 1.6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됐다고 했죠. 엔진이 발휘를 하는 거는 최고 출력 180마력이에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투싼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가 합쳐지게 되면서 합산 총 출력으로는 245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출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성능을 발휘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속 성능, 특히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줍니다. 상당히라는 거는 이제 요 미니 밴의 형태에서 잘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잘 나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는 것도 37.4kg/S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 자체, 출력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해보면 엔진은 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만 나가는 것 자체는 괜찮게 나가줍니다. 그래서 배기량의 안쓰러움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치고 나가주는 성능 자체는 잘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의 단계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4개의 단계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0단계로 주행을 해왔는데, 사실 0단계로 주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좀 배터리가 찼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출발을 할 때 절반이 안 되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지금 주행을 하면서 절반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정도로 사실 이제 기름은 아까부터 계속 안 줄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전기 모터의 개입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회생되는 양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을 같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3단계로 한다면은 배터리가 부족할 일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3단계로 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쭉 떨어지는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같은 느낌들이 들 때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엑셀을 떼자마자 그런 느낌들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잠깐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징, 항속으로 쭉 떠가는 그런 느낌들을 살짝 받고서 그 다음에 회생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뒤쪽에서 잡아주는 그런 엔진 브레이크의 느낌들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엔진 브레이크하고 회생제동하고는 분명 다른 거기는 하지만, 조금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차를 구매를 만약에 한다면 회생제동의 단계는 1단계 아니면 2단계로 두고서 운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주행을 해도 연료나 배터리 소비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했던 것들, 혹은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연비나 출력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묘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생각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 모델들, 오디세이라든가 시에나라든가 이런 차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가격이겠죠. 일반 카니발 같은 경우에 3천 중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천 중후반대, 4,6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선택 품목,
혹은 상위 트림 이런 것들 선택을 하면은 6천만 원까지도 금방금방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기아를 사는데, 그것도 기아의 카니발을 사는데 6천만 원을 준다고? 야씨, 그러면 그걸 왜 사냐? 오디세이나 시에나를 사지.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순전히 영역이에요. 취향의 영역과 주행 환경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이 차는 항상 그랬지만 9인승을 선택을 했을 때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해당이 안 되는 차인 7인승 모델들도 열심히 갖다 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된다. 그래서 9인승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항상 6명 이상이 타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를 타는 것에 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를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많아야 4명이고 현대기아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면은 수입 경쟁 모델들, 그런 차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만한. 또 그러면 이제 또 혼다의 기술력이 어쩌고 흉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일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9인승 모델을 조금 더 돈을 주어가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거를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수입차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성이나 구성이나 총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아서 늘 조심스럽기는 한데, 꼭 이 차를 가지고 뭐 렌트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아요. 무언가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 차를 3일 이상을 경험을 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시승차를 한 번 더 구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잡아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꼼꼼하게 경험을 해 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보시고, 기대도 한번 올려보시고 기대를 한번 떨어뜨려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저희 투싼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 것 같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